전 신우 입장이고 세연이 이야기를 써보려고 하는데 여기다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속상한 마음에 술도 한 잔 걸쳤고 모바일로 쓰는 터라 좀 횡설수설하거나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연이가 오빠랑 결혼하기 전 이야기를 하자면 둘은 동갑내기고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고 한 동네 살았다고 해요. 저는 오빠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혼한 둘째 부인 태생이라 오빠랑은 같이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 그 언니를 잘 몰라요. 오빠랑은 나이 차이도 나고 같이 안 살았지만 오빠가 나름 어린 동생이고 그래도 같은 피 섞인 동생이다 아껴주고 잘해주기도 했고 맞는 부분이 많아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오빠 동창들이랑 노는 자리에도 가끔 껴서 놀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껴서 놀다 보니 그 언니를 보게 됐었는데 좀 여장부 같은 스타일. 술도 엄청 잘 마시고 이성 친구들한테도 스스럼 없이 대하는데 그게 안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오빠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났어요. 당시 오빠가 5살 차이 나는 참한 여자분과 상견례도 했고 결혼하면 작은 가게 하나 같이 운영하자면서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근데 이 욕정에 불탄 멍청한 오빠가 동창회 나갔다가 그 언니랑 사고를 쳤던 거예요. 시기채 2달도 안 남았었어요. 애기 초음파 사진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기가 차서 오빠한테 쌍욕을 퍼붓고 마구 때렸어요. 당장 지우라고 하라고. 땡땡 언니는 어쩔 거냐고. 오빠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언니 불쌍해서 어쩌냐고 펑펑 울었어요. 근데 오빠는 이미 생긴 애 어떻게 지우냐고. 땡땡이랑 파혼하고 이미 해놓은 준비 얘랑 시골리면 된다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땡땡이 언니랑 파혼하고 그 동갑내기 동창 언니랑 기어고식을 올리더라고요. 전 안 갔어요. 땡땡 언니 만나서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무릎 꿇고 빌었는데 이미 파혼하면서 사정 다 전해 듣고 크게 충격받았는지 제 얼굴 보는 것도 힘들다고 해서 연락하지 말자는 말만 들었어요. 한동안 화나서 오빠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다 무시했는데 이게 그래도 그간의 정이라는 게 있는지 계속 빌고 설명하고 하니까 꽤 오래 지나면서 무뎌지기도 하는 건지 풀리더라고요. 세연이도 안 좋게 봤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도 새 생명 책임진다고 결혼까지 한 거 잘 봐달라기에 알았다 했어요. 조카 태어났을 때 보러 갔었는데 너무 예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좀 지나고 오빠가 위암이 재발했어요. 재발하면 더 크게 오는 경우가 많다고 입원해서 항암 치료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새언니가 바빠지게 됐고 제가 조카를 봐주는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보니까 새언니는 간병인만 붙여주고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오빠 병문안은 단 한 번도 안 갔고 둘 다 일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 이해하려고 했는데 점점 저한테까지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오빠 결혼 전에도 봐오던 사이라 아가씨라고 안 하고 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땡땡아, 넌 진짜 일만 봐주러 왔니? 혼자 일하느라 빠듯하고 지치는데 제 방 꼬락서니 보면 더 기운이 빠져. 아무리 집안일 안 해봤다지만 그래도 다 큰 아가씨인데 보이는 게 없니? 이런 잡다한 짜증을 자주 내더라고요. 애 한창 볼볼거릴 시기에 갑자기 맞게 됐는데 제가 그럴 정신이 있을까요? 키워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세연이 일할 시간이랑 제 근무 시간이랑 달라서 자는 시간 줄여가며 힘들겠다 싶어서 애 봐준 건데 애 키우는 집에 밀대 하나 없었어요. 청소하려면 그럼 청소기 돌린단 건데 제가 아무리 애 안 키워봤어도 들은 게 많아서 짬나는 시간은 애 잘 때 뿐이다. 청소기 돌리면 애 깨서 청소 못한다 정도는 알아요. 그럼 잠도 못 자고 애 보면서 청소기 돌리고 손걸레질 하란 거예요. 저 돈 한 번 받은 적도 없어요. 전 경기도, 오빠네는 서울이라 차비도 만만치 않은데 차비 한 번 달라 한 적 없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내려놓기만 하면 우는 조카 때문에 종일 안고 있는 것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진짜 애 키우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실감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럼 새언니는 왜 간병인 쓰고 일하면서 오빠 문안 한 번 안 간 건지 서럽더라고요. 몇 번 듣다 터져서 그럼 베이비시터 쓰시라고 언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고 나와버려서 오빠한테 가서 하소연했어요. 한 1년 그 집 안 가고 오빠만 가끔 보다가 오빠 태어나고 그래도 한 식구인데 중간에서 너무 불편하다 화해해라 해서 외식하면서 적당히 풀고 지냈어요.
그 언니 뒤끝은 없어서 예전처럼 그냥 나쁘지 않게 지냈고 저도 조카 보고 싶어서 좀 꽁한 게 있었지만 종종 가서 놀아주곤 했어요. 하루는 조카랑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땐 새언니가 자택근무 중이었거든요. 조카가 엄청 잘 쌓아서 이쁘고 기특해서 와 우리 땡땡이 대단한데? 엄마한테도 우리 땡땡이가 이렇게 잘했다고 자랑하면 엄마도 칭찬해주겠다. 그치? 하니까 얘가 엄청 해맑게 웃으면서 블록 쌓은 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니까 칭찬받았다고 귀엽게 얘기하더라고요. 잘했다고 딸 머리 한번 쓰다듬고 칭찬해준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돼서 몸이 건조하게 알았으니까 가서 고모랑이랑 놀아. 바빠. 이런 식으로 아이가 걸리적거린다는 식으로 반응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놀러 가는데 평소엔 오죽하겠어요. 제 조카 어린이집 다니면서 부모 호출이 잦다 싶더니 일명 관심병이라고 하죠. 애기들이 정이 모자라서 관심받으려고 하는 행동하는 병.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HD 뭐라고 하던데 그 판정까지 받았어요. 평소 꼴락서니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결과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빠는 가게 운영하느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거든요. 어느 날 조카애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끙끙 앓는 듯한 몸을 베베 꼬면서 그러더라고요. 증상 중에 하나인가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따만큼 키 큰 아저씨랑 방에 들어갔는데 이런 소리가 났어 하면서 또 끙끙 하는 거예요. 오빠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추궁하고 알아보고 있더니 알고 보니까 애까지 있는 집에 불륜남 끓여들여서 그 집까지 한 거예요. 오빠도 더 이상 못 참겠었는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둘째가 생겼는데 오빠가 자기애인지 확신이 안 선대요. 첫째까지 의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거 보라고 땡땡 언니 버리고 선택한 꼬락서니가 겨우 이거냐고 잔소리했는데 하나도 안 들린 것 같았어요. 양육권은 포기한다고 하고 이때도 포기한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인생의 걸림돌들 너나 가져라 이딴 거였어요. 잘 해결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재산 분할로 골머리 썩게 하네요. 오빠가 암일 생길 정도로 악자까지 일하고 벌어서 집 가게 다 오빠 명의로 있고 차도 막 고급 외제차는 아니지만 세단 한 대 가지고 있어요.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텐 얘기를 안 해서 몰랐거든요. 이건 다 결혼 전에 만들어둔 거잖아요. 근데 그 언니는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해서 모아둔 돈도 없고 애를 혼술하고 가져온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오빠가 사돈 집에서 그냥 살았어요. 당연히 가정가구 같은 것도 해온 거 없고요. 아버지는 해외에서 영 끊고 산지 오래돼서 시댁에 해드릴 것 같은 거 없었고 전화 재연이도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 결혼 전에 땡리 골드 가서 귀걸이 하나 사준 거? 그리고 오빠가 연애를 막 해본 적이 없어서 여자 모른다고 자주 물어봐서 알고 있던 건데 심심하면 본인 분수에 맞지도 않은 명품을 자주 졸라댔더라고요. 사진 보여주면서 갖고 싶다고 했다는데 오빠는 진짜 그게 뭔지 몰라서 이거 어디서 파냐고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안다던데 하면서 물어본 적이 꽤 돼요. 본인 월급으로 못 사니까 오빠한테 졸라댔겠죠. 언니 없을 때 장롱 슬쩍 봤는데 100만도 10개 정도는 있던 것 같아요. 통장도 따로 쓰던데 오빠가 회계 일을 오래 해서 처음에 통장 관리 오빠가 한다고 했더니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라며 웃겨서 오빠가 5천 정도 있는 통장 맡겼는데 반년도 안 돼서 날린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 후로 통장 따로 쓴다고 들었어요. 그 여자가 위자료를 물어주면 물어줬지 어디서 재산 분할 운은 안 하지 기가 차요. 아 그리고 둘째도 첫째랑 증상 똑같아서 아직도 병원 다녀요. 전 보고 들은 거 적은 거라 더 있을 것 같은데 오빠는 이미 끝났는데 말해 뭐하냐고 입을 안 열어요. 요새 계속 술만 달고 사는데 애들도 걱정되고 오빠도 걱정되네요. 큰애는 엄마 정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엄마랑 같이 안 살 거라 그래도 무덤덤하네요. 낮에 오빠한테 갔다 왔는데 속상해서 저도 늦은 시간까지 수퍼 마시고 있어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참 진짜 사랑과 전쟁, 소설 속에서나 볼 법한 일이 내 가족 일이 되어있고 한숨만 나네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아직 결혼 전인데 벌써 무섭네요.